안녕하세요. 달려라 1082 박운규입니다. 벌써 뭐 방송이 이제 3회차로 저 들어가고 있습니다. 어, 일단 저희 달려라 1082 회원님들은 거의다가 뭐 몇 년 이상 뭐 20, 30년 이상씩 하신 분들까지 많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최근에 이 하물을 처음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오늘은 이제 조금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좀 하고 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꼭 해야 될 거는 이 트러크를 시작하기 전에 이 화물차 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들 또 그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방송을 제작하게 되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뭐 이렇게 이어져 나가면 좋겠습니다. 이 제목을 그래서 뭐 스타트 트러크라고 해놨습니다. 뭐 영어로 써놨다고 뭐 욕하고 이런 거 하기 없다 합시다.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달려라 1082 유튜브 트러크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구독과 알림, 댓글 이게 지금 너무 약해요. 다들 이제 그 조회는 했어. 조회는 했는데 그 구독하고 알림, 댓글 이거 꼭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참 하나 빠졌네요. 좋아요. 좋아요를 꼭 해놔야 됩니다. 이 좋아요. 물론 좋아요를 클릭을 하는데 방송이 나빴다면 뭐 나쁘다고 누르셔도 됩니다.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이 좋아요를 꼭 좀 눌러주세요.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뭐 박운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 싫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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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눌러버리면 이 방송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. 못하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. 그러니까 꼭 반드시 이거 좀 챙겨주시고 오늘 개략적인 그 이제 대화의 방송의 순서는 이 트러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.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를 넘어 대륙으로 가자. 우리 이제 그 주 모토죠. 그 다음에 이제 지입차, 일반 화물, 개별 화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이거 꼭 구독, 알림, 댓글,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대형 화물차 이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일단 가졌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. 아마 이 직업이란 이 직업 자체가 조금 뭐랄까 이렇게 좀 그렇게 뭐 대접받고 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. 옛날처럼 뭐 이렇게 막 차가 귀하고 막 이럴 때는 뭐 좀 나름대로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 뭐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제 개인적인 내가 이 화물차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약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흘러온 시간들이 있습니다. 뭐 아직까지 최종 10년도 아직 채 안 됐습니다.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화물을 한 거는 1997년도에 4.5톤 냉장 탑차를 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. 예, 그때는 제가 하던 업에서 이제 물류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 당시에는 또 재밌는 게 그 개별 남바를 등록제였어요. 그냥 이래 뭐 내주는 걸 가지고 그래 제가 했었는데 그 안 좋은 기억까지 떠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났는 이야기부터 해서 말씀을 쭉 드릴게요. 제가 34세 결혼을 했습니다. 34세 결혼을 하고 36 좀 넘어가고 37살 좀 될 때 이게 사업 실패를 한번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화물 쪽에 일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거의 다가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. 주로 사업하다가 뭐 실패하거나 또 혹은 직장생활 하다가 정년 퇴임 뭐 혹은 또 명예퇴직 뭐 어떤 그런 내 생계 수단이 지금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. 뭐 주로 남자들은 뭐 이 대형 화물차에 대한 로망 또 그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? 이 그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, 뭐 운전이 가장 만만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운전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. 정말 힘듭니다. 막 쉽게 이렇게 막 달라들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
그렇지만 뭐 내가 한번 해보면 되는 거지 뭐 어려운 건 뭐 있습니까? 뭐 언제까지 뭐 눈치 보고 할 것도 없고, 또 어떻게 보면 이 화물차가 좋은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. 뭐 뭐랄까, 뭐 어쨌든 개인 사업자니까 실제 뭐 크게 남 눈치 안 보고 이래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다. 이거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? 해보면 되는 거지. 저는 이때 사업 실패하고 실질적으로 이 택시 운전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. 뭐 그때 갑자기 할 게 없더라고요. 뭐 할 것도 없고 그때는 뭐 한 2년 가까이 백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. 근데 저희 집 사람이 뭐 단 한 번도 뭐 돈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. 그래서 뭐 마음 편하게 놀았습니다. 저는. 간단하면 뭐 우리 집 사람이 이 진짜 이 참 방송 보면 아마 잘못하면 뭐 또 싸우지 싶은데 정말 너무 고마웠죠. 진짜 1년 반 2년 가까이를 뭐 돈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으니까.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같이 일하던 동료 형님으로부터 이 젊은 나이에 택시 기사를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기 너무 안타깝다, 다른 일을 한번 해봐라, 이런 충고를 한번 받았어요. 그러니까 이 형님의 말의 그 요지는 그거예요. 이 택시 기사라는 게 늘 현금이 조금씩 들어오잖아요.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현실 안주를 해버리는 거죠. 더 이상 어떤 발전을 할 수가 없는. 거기서 잘해봐야 개인 택시라는 거죠.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다른 거를 한번 해봐라 라는 충고를 제가 받았어요. 그래 그 형님 말씀이 또 마침 또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, 뭐 그때 마침 이제 택시 하면서도 제가 이제 대형 면허를 따놨어요. 뭐 4.5톤 이래 할 때는 뭐 보통만 있으면 되니까 뭐 대형 면허를 마침 또 따놨고 이래가지고 그 운영을 하는데, 마침 그때 이제 우리 그 고향 후배 하나가 이 냉장차 운송 회사를 하더라고요. 예. 대구에서 대구 인근 뭐 김천, 구미 이런 데 보면 농산물이 많아요. 뭐 포도, 수박, 뭐 철철이 많이 나옵니다. 뭐 복숭아, 자두 뭐 많아요. 이제 그 홈플러스로 납품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,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했던 거죠. 그게 제 트럭커로서의 뭐 일의 시작입니다. 뭐 여기까지가 이제 제 시작하는 그 단계고, 그러니까 이 제가 이때 당시에 뭐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게,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뭐 일하러 이렇게 이제 딱 나가는데 그 첫날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하시던 말씀이 참 솔직히 참 한편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막 너무 아픈 거예요. 이 이야기가 어디 가노 뭐 이러시더라고요. 화물차 운전하러 갑니다. 네가 왜 할 거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화물차 운전을 하러 가노?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때는 이 말씀의 뜻을 제가 잘 몰랐어요, 사실은. 이 말씀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, 이게. 그리고 그때 이제 화물차가 와요.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. 이제 뭐 대한민국에 몇 수십만이 화물차 운전해 먹고 살고 있고, 또 엄마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화물차로 시작을 했었는데 뭐 다시 하면 어떻노? 네, 열심히 할게요. 뭐 이래. 뭐또 그러다 어머니 아들 뭐 지금 뭐 당장 할 게 없습니다. 식사나 잘 챙겨 드시소.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오는데, 마음이 이제 왠지 모르는 이래 그 불안감, 뭐 또 새로운 직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, 그런 것을 이제 계속 막 머릿속에 이제 감더라고. 그래 이제 막상 이렇게 가서 차에 떡 앉았는데 4.5톤을 해봤으니까 뭐 나름대로 적재함 길이 그것도 뭐 7m씩 이래 되니까, 그러면은 앞에 머리까지 하면 한 8m 정도 이래 돼요. 근데 이제 14톤 차를 처음에 냉장차를 떡 받았는데 머리부터 끝까지가 거의 13이에요, 13. 그러니까 한 4, 5m 차이 나는데 이 앉으니까 백밀러가 안 보이더만.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당황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이 일을 이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. 그래 이제 뭐 참 그때 생각도 많이 납니다. 하고 그때는 이제 기사로, 그냥 월급 기사로 이제 일을 했던 거죠. 하면서 시작을 했고, 근데 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. 뭐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무섭고 뭐 이 문제가 아니에요.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, 그리고
이 화물차를 하겠다고 나서셨으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. 무슨 일이든 다 그렇잖아요.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해놔놓고 자꾸 딴 거 신경 쓴다고. 화물차 하겠다고 왔으면 화물차 신경을 해야 돼. 근데 화물차 하면서 자꾸 딴 일을 신경을 쓰는 거야. 그러다 보면 이 화물차에 가장 중요한 걸 놓쳐요. 화물차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.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. 안전. 차도 사람도 모든 게 안전이 중요합니다. 물론 사람이 우선이고 그 다음 차가. 왜? 뭐 사람 다치면 일을 못 하는데 뭐 차 다치면 또 맨날 수리하러 가야 되는데. 그래서 이 화물차의 일을 뛰어들었으면 화물차에만 집중을 하자. 운전에만 집중하자. 제가 이거는 뭐 다른 계속 방송하면서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. 안전, 그 이상 중요한 게 없습니다. 또 화물을 할 때 좀 크게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크게. 어차피 이 화물은 내 혼자 뭐를 다 할 수는 없어요. 동료들이 있어야 됩니다. 뭐 콜바리를 하든 지입차를 하든 뭐를 하든 보면 다 들어간 동료들이 있다고. 이 가까운 대인관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. 제가 원래 슬로건을 이 한반도를 넘어 대륙으로라는 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참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올 한 해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, 이제 앞으로 우리 회사 우리 달려라 1082의 어떤 슬로건도 되고, 제가 만들어 놓은 물류회사가 또 있습니다. 또 운수회사도 있고, 이 두 가지 두 회사, 뭐 두 회사 그래봐야 하나는 남바 뭐 한두 개 가 있고, 뭐 하나는 뭐 그냥 오다 좀해 갖고 이제 먹고 사는 건데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놨는 이유는 지금 현 정부 정책이 지금 대북 정책이 굉장히 좋잖아요. 뭐 또 오늘이 오늘이 며칠이야? 2월 13일. 이번 27일, 28일쯤에 또 북미 회담이 또 열리지 않습니까? 그럼 또 앞으로 개성공단도 열릴 것이고, 뭐 그러면 가장 먼저 투입되는 게 물류입니다. 뭐 화물차도 무조건 투입 들어가야 돼요. 그러면 앞으로 저는 화물차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. 한 2, 3년 내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, 우리 그 1082 유튜브라든가 뭐 이 그룹이라고 정해놨는데, 뭐 회사가 많아서 뭐 이런 게 아니고, 이 그룹이라 하는 거는 페이스북에 보면 페이스북 그룹이라는 게 있고, 또 밴드에 보면 우리 그 또 단체가 있습니다. 또 자세한 소개는 뒤에 한번 더 할게요. 유튜브하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그걸 혼자 하다 보니까 막 힘들어 죽겠어요, 사실은. 근데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재미도 있고, 또 제가 또 열심히 다녀야 또 우리 동지들이 또 뭔가 이래 동지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혼자는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우리 보통 이제 화물차 구분을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일반 화물 자동차가 있고, 일반 운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화물 자동차가 있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돼요. 크게 뭐 그 기타 뭐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. 뭐 하도 뭐 많더라고요. 뭐 일반 화물 자동차 중에서 운수회사가 넘버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. 뭐 경기 90자에 뭐 1, 2, 3, 4 뭐 이래가 뭐 1번부터 200번까지 해가 200대 뭐 이런 식으로. 예전에 초창기 때는 200대를 소유했어야 될 거예요. 그리고 법이 조금 완화되면서 뭐 100대, 그 다음에 뭐 20대, 그 다음에 5대, 1대까지도 허가를 내줬었어요. 근데 지금 그게 강화가 돼가 지금은 허가가 5대인가 20대인가 그 정도 있어야지 운수 허가를 내줘요. 그리고 신규 허가가 지금 좀 그렇게 쉽게 나지는 않습니다. 4.5톤 이하 차량도 법인 회사 소유로 뭐 지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. 뭐 일단 기본적인 분리는 그렇게 해놓지만 그 톤수에 관계없이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개별 화물 자동차는 4.5톤 이하 영업용 화물 자동차,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옛날로 치면 복사 이런 것들, 뭐 지금 치면 이제 1톤 차들, 그리고 우리 지금 킥 서비스 하는데 보면 다마스 이런 거 있죠.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하면 이런 개별 남바를 달고 있어야 됩니다. 물론 용달 남바도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또
또 어떤 게 있노? 아, 배 남바 있죠. 그 택배하는 차들, 정부에서 뭐 택배 차들이 너무 남바가 없고 뭐 자가용 영업을 너무 많이 하니까 뭐 일단 그 택배 하시는 분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배 남바를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정책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대기업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거죠. 일반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. 당장 그 남바 하나 받아서 내가 영업하는 그 기사님은 좋을 수 있겠죠. 그런데 문제는 그 남바들이 자꾸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다 보니 막 정부에서 자꾸 막 물량만 좀 늘어난다 싶은 데는 자꾸 남바를 줘버리는 거야. 한쪽에서는 뭐 남바고 나바 다 필요도 없어. 그냥 뭐 일거리가 없는데 뭐. 택배는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자꾸 그 남바들을 줘버리면 거기도 또한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. 뭐 얼마 전에 뭐 보니까 뭐 택배 뭐 한 구역 시내에서 뭐 수도권에서 한 구역 해가 뭐 억대 연봉을 번다 뭐 이런 뉴스가 한번 나오던데 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 안 하면 좀 좋겠어요. 저는 시방 뭐 한쪽에서는 뭐 할부도 못 내가 깨끗 뭐숨 팍팍 넘어가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뭔 억대 연봉이냐고 이 미친놈들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.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. 이건 뭐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니까 모른다고 해서 화물차 운전 못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. 지입차량은 지입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하면 이제 그 회사차니까 지입차량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지입차량에서 회사에서 남바를 구하는 방법 1번 운수회사 소유 넘버를 임대 계약을 하고 사용을 한다. 이거는 이제 그 임대 계약,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뭐 장사하려고 하면 가게를 하나 얻잖아요. 보증금 뭐 2천에 뭐 월 뭐 50만원 100만원 주고 이렇게 그걸 구하지 않습니까? 그럼 거기에서 TOB이라는 거는 이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입료라고 하는 거는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보증금 우리가 이제 일반 그 장사를 할 때 보증금이라 하는 건 내가 뭐 보증금 5천만 원 몇 개 놨으면은 나중에 나올 때 뭐 밀린 전기세라든가 밀려 있는 뭐 월세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뭐 보증금 내가 돌려받는 거지 않습니까? 그죠? 근데 거기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. 내가 들어갈 때 권리금을 1,500만 원을 주고 들어갔어. 예를 들어서 1,500만 원을 주고 들어갔는데 그게 주인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법적으로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이 TOB는. TOB라는 거는 내가 운수회사에서 남바를 20개를 갖고 있어. 그러면 한 개, 뭐 내가 뭐 거기에서 이제 한 대에 대한 어떤 TOB를 받아 먹는데 뭐 적게는 뭐 300, 뭐 최근에 25돈 뭐 2천만 원 정도 보험 60%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뭐 14톤 차 이런 것들도 뭐 한 1,000만 원씩 1,300만 원씩 이래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돈이 없어지는 돈이에요. 그 돈을 내가 받지도 못해요 사실은. 그러나 뭐 엄연히 따지면 이 갈치예요. 갈치 따지고 보면 그 회사 운수회사에 내가 분명히 1,300만 원을 줬는데 한번 봐보세요. 중간에 사왔던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돈을 운수회사에 내가 입금시킨 게 아니야. 꼭 보면 중간에 무슨 브로커가 다 끼어가 있어요. 브로커들 뭐 하다못해 뭐 탁공장 같은 데 낀 게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차량 영업 딜러들이 낀 게 있는 경우도 있고 저도 지금도 뭐 남바 하나씩 달고 할 땐 돈 다 주고 달았습니다. 저도 사실 아깝죠. 엄청 아까운 돈이죠. 뭐 표시 안 나고 흔적 없는 돈. 관행이 그렇다 하니 어떻게 하겠냐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 이제 싸워야 될 거예요. 우리가 앞으로 싸워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. 이게 정말 아까운 돈이에요. 그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야. 그 서류 꾸미고 내가 남바 하나 가지고 이제 그 서류 꾸며주고 보험 넣고 뭐 이래 해보면 뭐 돈 들어가고 이런 거 해보면 뭐 TOB 그건 아무 왜 줘야 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. 수고비 정도로만 한 1, 200만 원 진짜 이거 절차가 좀 많이 복잡하고 하니까 수고비 정도로 내가 한 돈 100만 원, 한 200만 원 요리 주는 거는 뭐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맙시다. 물론 아깝기도 아깝지만
지금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행정 그 서류 꾸미는 걸 굉장히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데, 막상 내가 시청 뭐 남발을 하나 달기 위해서 뭐 시청이나 이런 데 서류 띠로 뭐 이래 구청이나 이런 데 쫓아다니 보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수고비 뭐 한 50만 원, 100만 원, 한 200만 원까지 내가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복잡더라고요. 일단 요 TOB 부분은 제가 한번 반드시 뒤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요거는 언젠가는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. 요거는 왜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나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. 가슴 아파 죽겠어요. 차가 지금 한 여러 대 있는데, 사실 그때마다 그 돈 줬던 거 생각하면 막 짜증도 나고 막 가가 함부로 뜯어버리고 싶어요 지금. 그 다음에 차량의 소유권이 운수회사에 기속이 됩니다 라고 내가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. 이거 뭐지? 뭐냐면 차량을 내가 사면 그 등록증이라는 게 있어요. 등록증에 보면 뭐 보승 운수회사 뭐 법인 회사로 되어 있어요. 법인 회사 차량으로 나와요. 내 차가 아니에요 이게. 해보면 단지 그 점을 이제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. 그렇게 이제 법인으로 기속이 됩니다. 법인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.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재산권이 영 뺏기고 이런 건 아닙니다. 이제 그 설명을 제가 이제 쭉 해드릴게요. 이때 이제 먼저 관광버스 회사들이 보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? 차 쫙 사가 내 집 들어가 막 계약해가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가 이제 운수회사에서 관광버스 회사에서 차를 전부 다 뭐 접해가지고 대출 내가 도망가 버리고 막 없어지고 차 다 뺏기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그나마 화물차들은 그나마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느냐, 지입계약서를 씁니다. 이 지입계약서를 쓰면 이 지입계약서가 있어야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요. 사업자 등록증이. 그 다음에 현물출자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 차가 등록은 회사로 되어 있지만 그 소유권이 현물출자를 한 나에게 있다라는 표시입니다. 회사에서 임의로 자기가 대출을 내려고 가도 원부를 떼보면 원부에 내가 현물 출자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. 내 허락 없이는, 내 인감 없이는.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. 요 부분만큼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. 물론 지금 현재 운행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반드시 현물 출자는 하셔야 됩니다. 뭐 지입계약서 이런 거는 뭐 운수회사에 다 있고, 또 현물 출자는 내가 이제 그 운수회사에다가 현물 출자 해주세요 라고만 이야기하면 돼요. 그럼 그거 뭐 얼마 안 듭니다. 그 뭐 25,000원인가 뭐 수수료 들어가고, 해당 시군청에 뭐 이렇게 보면 이제 현물 출자 등재가 됩니다. 되고 차량 등록증에는 현물 출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. 대출을 냈으면 뭐 대출 뭐 이렇게 뭐 건저당 설정돼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, 차량 등록원부 갑을부를 떼보면 거기에 보면 뭐 누가 언제 이 차량은 뭐 일단 뭐 예를 들어 보성 운수회사 거지만 박웅규라는 사람이 현물 출자해 놓은 차량입니다 라고 나옵니다. 이것도 좋은 점도 있어요. 사실은 뭐 빚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압류가 못 들어와요. 압류, 이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못 들어와요. 뭐 그런 점에서는 또 나름대로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. 이렇게 그런 부분 알고 계시고,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뭐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도 뭐 이 정도 내 알고 있다 이 정도는 됩니다. 너무 모르고 이거 하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개별 화물은 말 그대로 이제 개인이 운수 허가권을 가집니다. 여기 참 중요합니다. 운수 허가권이 있고 이제 그 운수 사업자가 있는 겁니다. 운수 허가권이 있어야지 이게 모든 게 진행되는 겁니다. 여기하고 개별 화물은 뭐 1.2톤에서까지 지금 사업을 한다. 1.2톤 밑으로는 용달 사업자예요. 용달 사업자. 뭐 다 뭐 개별 사업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. 다마스나 뭐 1톤 이하 차량도 개별 용달 차량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톤수에 뭐 어떤 법률 용어상 잡혀 있는 용어에 너무 끄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. 요런 내용들이 있고, 뭐 이거 한번 읽어 보시고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
이 화물차를 하면서 가장 유념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. 이거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이거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까 그 한반도를 넘어 대륙으로라는 좀 꿈을 좀 크게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거.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고요. 자꾸 안전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야만 됩니다. 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. 근데 이걸 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. 이게 천 없어도 내가 지켜야 될 거. 꼭 유념해야 됩니다.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오늘 이 방송을 만들고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. 절대로 이 신용카드 값을 연체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. 절대로. 자,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. 운전해야지, 오다 만들어야 되지, 어플 봐야 되지, 또 이런 유튜브도 봐야 되지, 뭐 밴드도 오다 봐야 되지. 요즘 볼 게 너무너무 많아요. 막 정신없어. 이렇게 바쁘게 살아요,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이. 그런 와중에 이 카드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, 첫째, 기름값, 도로 통행료, 이런 게 모든 게 이제 카드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카드 값이 연체가 되면 옛날처럼 뭐 한 달, 두 달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. 바로 잘라버립니다. 바로 정지가 들어버려요. 그럼 도로 통행료도 결제 안 되면 모든 게 다 스톱이 돼버려요. 그래서 절대로 연체를 하는 거 아닙니다. 내가 운임을 받으면 설상 밥값을 좀 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줘야 돼요. 무조건 카드값 결제해야 됩니다. 카드값, 할부. 예전에는 할부도 한 두 달, 석 달 밀려도 좀 봐주고 했었어요. 근데 할부도 요즘은 그 금융거래 정보에 다 떠버립니다. 같이. 그래서 모든 게 스톱이 돼버려요. 그래서 이 운임을 내가 한 달에 한 뭐 1,500만 이렇게 벌었다 치면, 1,000만원 벌었다 치면 카드값, 할부값은 반드시 빼놓으세요. 그리고 그 운수회사에 주는 지임료, 이제 다시 또 다음 이야기를 하겠는데, 이 경비 처리가 또 카드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또 더 중요합니다.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부기, 그러니까 손으로 이제 장부 정리를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. 근데 요즘은 카드를 다 써버려요. 밥을 먹든 뭐 내가 하다못해 유니폼 옷을 한 개 사든 뭐를 하든 겨울 방한복을 한 개 사든 신발 뭐 안전화를 한 개 사든 깔깔이를 한 개 사든 뭐든지 카드를 써버려야 돼요. 왜? 그래야지 나중에 세무장부 처리할 때 모든 경비에 사용했는 증빙 자료가 됩니다. 증빙 자료. 왜? 내가 예를 들어 1,000만원을 벌었어요. 1,000만원을 매출을 했어요. 뭐 비용을 한 600만원 썼어요. 그럼 400만원을 벌었어요. 그럼 그 4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나중에 내야 돼요. 근데 이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경비를 분명히 600만원 썼는데 뭐 또 현금으로 막 쓰고 이러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.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고스란히 수입으로 잡혀가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거야. 근데 카드를 계속 쓰게 되면 모든 게 데이터가 오픈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반드시 이걸 카드를 쓰라는 겁니다.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카드 연체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정말 없도록, 물론 뭐 살다 보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지입료를 연체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운수회사가 넘버를 6년 이내에 강제로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.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회사가 부도 난다든가 막 이런 경우 아니면 부도가 나더라도 뭐 넘겨준다든가 이런 게 방법이 있겠지만 지입료나 보험료가 연체될 경우에는 이 남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 이 운수회사가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요 부분 반드시 여유자금을 한 1,000만원이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한 2,000만원은 꼭 가지고 계십시오. 뭐 소형차는 뭐 한 1,000만원 있으면 되지만 큰 차들은 한 2,000만원 정도. 차를 사거나 이렇게 할 때 조금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 가지고라도 한 2,000만원 정도를 갖고 계십시오. 이 여유자금을 내가 왜 이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
우리 운수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이게 정말 운수업이에요. 이 재수 없으면 어떤 경우를 내가 많이 봤느냐 하면 차를 새 차를 한 대 떡 샀어. 근데 이 사차를 살 때 최대한 대출 좀 줄이고 막 이래가 막 최대한 금액 깎아가 막 사면서 이제 뭐 마차가 대출을 딱 내. 예를 들어 1억 3천이야. 그럼 1억 3천 대출해가 뭐 요거 저거 딱 정리하고 요 차를 운영을 시작을 했어. 근데 가다가 쿵 했어. 근데 요즘은 앞에 좀 탁 때려버리면 경비 보통 수리비가 뭐 좀 약하게 박으면 돈 1,000만 원이지만 조금만 세게 박으면 거의 뭐 3천만 원 돈 나와요. 2천 3천 예사로 나와. 아셨죠? 그러면 그때 가서 일도 해놨는 것도 없고 차는 한 달 정도 수리해야 되고 뭐 보름 한 달씩 수리해야 되고 버는 건 없고 모든 게 스톱이 되어버려요. 그래서 제가 한 2, 3천만 원, 2천만 원 정도는 최소한 여유자금을 가져라. 그 다음 왜 또 가져야 되느냐? 어, 그 왜 가져야 되느냐면 내가 일을 하다 보면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. 내가 사람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집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 좀 뭐 쉬어야 될 때가 있어. 막 할부에 막 후달려가지고 몸이 조금만 하루 이틀 쉬면 될 걸 갖다가 괜히 무리하게 일하다가 뭐 한 보름씩 쉬어야 될 때가 있다고. 그럼 그때는 할부 어떡할 건데? 벌어는 모두 모아놓은 돈도 없고 맨날 집에 생활비 써야 되고 그죠?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는 막 눈 딱 감고 또 여유자금으로 넣어 놓으세요. 그래 또 쓰고 바로 몇 간 넣고 그래야 되지. 막 너무 힘들게 막 쫓다 보면 힘들어서 안 돼요. 그리고 요거 만들 때 요거 넣어 놓지는 않았었는데 하나 추가적으로 하면 유가 보조금은 절대로 345원이 아니다. 3.3% 3.3%의 소득세가 발생합니다. 우리 기사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. 이 유가보조금을 자꾸 345원 리터당 345원 12톤 이상 뭐 해가지고 한 달에 140만원씩 다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. 거기에서 30%는 또 세금이에요. 아셨죠? 그러니까 우리가 345원 받는 게 아니고 230원 정도 받고 있는 거라고. 근데 이번에 또 뭐 유류세 인하 이래가지고 또 80원 정도 또 날라가고 이거 얼마 안 됩니다. 차라리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. 그냥 마음 편하게. 이거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. 월 뭐 140만원 뭐 이런 거 뭐 저기 뭐야 뭐 차량 지입회사라든가 뭐 이런데 뭐 처음에 상담하러 가면 뭐 한 달에 뭐 140만원 정도 뭐 유가 보조금이 나오거든. 개소리예요. 그거 다 필요 없어요. 그 소득세 빠져나가고 뭐 이러면 얼마 된다고. 그럼 믿고 하면 안 돼요.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고 합시다. 이거 진짜 이거 마음 그렇게 먹으세요. 그냥 이거 생각하고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. 이거 정말로 큰일 나요.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나온 김에 또 하나를 더 할게요.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참 제일 빨대 꽂고 돈 빨아 처먹기 제일 좋은 데가 여기죠. 유료도로 부가세라도 챙깁시다. 이게 왜냐하면 신대구 부산고속도로를 저희는 많이 이용을 해요. 그 다음에 거가대교, 그 다음에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등 이래 보면 이제 유료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? 얼마 전에 출애라 하시는 분 한 분 거가대교 지하에 해저터널 들어가가 막 다 막아버리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. 한 달 통행료가 300만원이래. 아유 진짜 뭐 가가 막 터널이고 지랄이고 다 부숴버리고 싶어. 자, 요
요런 데는 가면은 이 주최하는 사무실들이 있을 거예요. 가보면 이 운영 사무실에 가서 내 사업자 등록증 들고 가서 내 하이패스 카드 들고 가가지고, 자, 이것도 찍어 드릴게요. 하이패스 카드 플러스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세무 신고가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면 자기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합니다. 예. 그거 한 달에 제가 할 때 한 25,000원 정도 한 대당 1년이면 30만원 돈 됩니다. 적은 돈 아니에요. 꼭 해놓으세요. 그 신고 그래갖고 꼭 그 세무 처리를 하셔가지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.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. 이 화물차 할 때 뭐 한탕 더 뛰지 이게 아닙니다. 정말로 타이어 한 개 갈 때 뭐 30 몇만 원씩 주고 가라 보면 그 1년에 그거 부가세만 환급 받아도 돈이 얼마입니까? 꼭 챙겨야 됩니다. 그건 뭐 하나의 팁인데 다음에 또 한 번 더 제가 다 정리해 가지고 깔끔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. 마지막으로 우리 그 달려라 1082 잠시 소개를 좀 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 달려라 1082 그룹은 항상 우리 트러커, 우리 화물차 기사님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요런 정보들 항상 계속 할 거니까 항상 이래 많이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 달려라 1082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밴드 안에 밴드라는 게 있어요. 그럼 여기는 9.5톤 이상 차량 소유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트러커들, 그런 대형 화물차라고 봐야 되죠. 이제 정보 교환하고 뭐 오다 공유도 합니다. 우리 주선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우리 그룹의 시작이죠. 이게 밴드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는데 요즘 혹 가다 보면 뭐 8.5톤이나 이렇게 소형인데 중형 밑으로인데 축을 달았는 차들이 뭐 들어오시는데, 그런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차량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운임 다운이 너무 심하게 됐어요. 그런 허가를 내주고 막 정부에서 그런 걸 허가 내주고 그런 걸 자꾸 운영을 하잖아요.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화물차 운임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. 물론 실용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꼭 필요한 차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요거를 앞으로 보완을 하는데 달려라 1082 페이스북 그룹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. 여기에는 뭐 차량 톤수하고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정보 교환을 주 목적으로 하고 오더와 관련된 어떤 그 교류는 차후에 이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달려라 1082 유튜브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방송입니다. 우리 트러커들의 애환, 우리 하면서 참 재미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많이 좀 다루고 싶고, 또 오늘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런 정보 교환 뭐 이런 목적으로 우리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 구독, 또 구독 알림, 댓글,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고 구독, 좋아요 꼭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. 뭐 그걸 읽기만 읽고 뭐 다들 그냥 조회수는 많은데 왜 없어? 내가 너무 못하나? 뭐 이런 생각도 들고, 자꾸 이야기도 해주고 이 모니터링도 해줘야 돼요. 내가 방송을 하면서 뭐 이런 점에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. 그럼 또 제가 또 댓글로 대답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.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지적도 해주시고 항상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 항상 이 트러커의 편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, 또 제가 다음 이제 또 방송에서는 물론 아직까지는 지금 정보 위주로 조금 올릴 수 있는 건 좀 올려놓고 이제 현장에 뛰어나가겠습니다. 현장 가서, 저는 현장 체질이 지금 뭐 사무실에 있으니까 죽겠어요 사실은. 현장 가서 여러분들 항상 뵐 수 있도록 하고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입니다. 안전.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. 안전. 아시겠죠?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함께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